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오.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가 7, 8, 9월물 추종이라니. 유가 상승에도 수익률 0%라니. 그래서 팔아 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영상 찾아뵙습니다. 지금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에 투자 중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원유 상품 잔혹사. 예상 밖 반등에 수익 축소 낭패됐다. 투자자들은 청와대 청원을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 중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자, 원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자리다. 24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는 0.48% 오른 가격에 거래를 마쳤다. 그 아래줄 보시면 WTI 6월물은 19.73%가 올랐다고 하죠. 이는 삼성자산운용이 6월물뿐만 아니라 7, 8, 9월물까지 편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삼성자산운용은 20일 저녁에 포트폴리오 변경을 결정하고 23일 아침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라고 하는데요. 즉, 정책 변경하기 전에 투자자들에 대해서 사전 공지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정책 변경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라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이 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동의자가 아마 7,000명 정도 될 겁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일까요? 그건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기사를 좀 더 보시면 삼성자산운용사가 이렇게 정책을 변경한 이유는 기초자산과의 상관계수가 0.9m로 하락할 경우 상장 폐지되는데 이러한 상관계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7, 8, 9월물을 편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투자자가 원금 손실 100%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유가가 마이너스가 됐었죠. 이렇게 유가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 마이너스 유가와 플러스인 우리가 추종하는 인덱스 사이에 괴리율이 크게 발생해서 이럴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롤오버를 하기로 한 롤오버 시점이 아닌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다음 월물 그리고 다다음 월물 다다다음 월물까지 일부 롤오버를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롤오버 비용을 강제로 지불하게 돼버린 것이죠. 더더욱 아쉬웠던 점은 이 롤오버가 일어난 시점이 유가가 강하게 반등하기 전 시점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시다시피 차월물로 갈수록 월물의 가격의 변동폭이 작아집니다. 즉, 제일 근월물인 6월물 가격이 강하게 반등했음에도 우리의 상품은 지금 7, 8, 9월물까지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6월물 가격 반등만큼 충분히 수익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발생한 롤오버는 얼마만큼이고 그렇게 만든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포트폴리오 변화로 인해서 약 12.6%의 롤오버 비용이 이미 원치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6, 7, 8, 9월물 선물 가격으로 계산을 해본 건데요. 누적 롤오버 비용 열을 보시면 7월물로 롤오버가 될 때 19%, 8월물로 한 번에 롤오버가 될 때 29%, 9월물로 갈 때 34% 정도의 누적 롤오버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변경 전 포트폴리오 대비 변경 후에 새롭게 편입된 각 월물의 비중을 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맨 오른쪽 열에 롤오버 비용이 산출되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다 합하면 결국 약 12.6%의 롤오버 비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투자자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 상품이 일부 추종하고 있던 USO라는 미국 최대의 원유 선물 관련 ETF 중 하나는 이미 포트폴리오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 상품에 미친 영향은 제가 계산하기로는 약 2.5% 롤오버 비용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죠. 이러한 정책 변경이 우리 투자 상품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정책 변경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상승에 따른 6월물 가격 상승에서 이득을 덜 받습니다. 왜냐? 7, 8, 9월물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기 때문이죠. 유가가 하락하고 있을 땐 6월물의 그 강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하락을 그대로 맞았는데 반등할 때는 그만큼 이득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표를 잠시 보시면요. 공지가 나온 23일 오전 7시부터 금요일 장 마감하는 24일 오후 6시까지 6월물과 7월물, 8월물의 가격 변동률을 본 겁니다.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6월물 가격은 14% 올랐는데 7월물 가격은 3% 올랐고 8월물 가격은 1%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상품의 가격 변동률도 원래 플러스 14%가 됐어야 하는데 일부 저 7월물, 8월물, 9월물의 변동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앞으로도 이 비슷한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화난 이유 중 하나죠. 작은 희망 중 하나는 나중에 유가가 조금 더 정상화되고 괴리율이 낮아지면 다시 최근월물만 추종하는 정책으로 변경하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당장 롤오버 비용이 굉장히 큰 이 시기에 이렇게 장투를 볼 때 얘기를 고려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봤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서, 제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무조건 두려워서 다 팔아야 돼, 아니면 에이 모르겠다 존버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에게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팔 건지, 그냥 냅둘 건지, 아니면 더 사서 물을 탈 건지. 저는 일단 더 사는 방안은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클 때일수록 중요한 건 현금 확보이기도 하고, 지금 물을 탄다고 해서 예전만큼의 상승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음은 존버하는 경우의 수익률을 생각해 봤는데요. 기다리면 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낮다 낮아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률 퍼센트와 롤오버 비용 퍼센트를 고려했을 때 정말 제 상품의 가격이 정말 조금 오르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기다리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강제 롤오버를 이미 당했는데 아직 7월물로 넘어가지 않은 6월물 비중이 32.85% 남아 있습니다. 현재 롤오버 비용 기준으로 전체 금액의 6.3%만큼 다시 한번 롤오버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내 상품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 했을 때 이번 사례를 보면 유가가 15% 정도 오를 때 약 5% 정도, 4%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이걸 앞으로는 차월물과 차차월물 사이에 롤오버 비용이 덜 들 것으로 가정을 하고 유가가 올랐을 때 한 5% 정도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0%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아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6월물이 17불에서 22불 정도로 상승할 때, 즉 30% 정도 상승하더라도 위의 비율을 따른다면 내 상품은 10%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참 역시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만약에 17불에서 30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76% 정도의 상승을 하더라도 내 상품 가격은 이 비율에 따르면 25%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 이거 기다리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큰 변동성을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양방매매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그냥 ETN과 인버스 ETN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익절 기회가 올 것으로 보면은 먼저 익절할 수 있는 것부터 익절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익절 기회가 오면 익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가가 현 시점에서 한번 낮아졌다가 다시 지금 시점보다 더 올라간다면 먼저 인버스부터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ETN까지 익절을 하는 겁니다. 리스크의 해지가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대로 쭉 올라버리지 않을 것이라 보면 가능한 선택입니다. 단 지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점 부근이겠죠. 그래서 혹시 아래로 안 가고 그대로 쭉 올라버렸을 때 인버스는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시장이 저점 부근에서 오래 머물수록, 즉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아질수록 인버스는 자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선택지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팔면 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는 팔지 않고라고 썼는데 만약에 팔고 그 판 금액으로 꾸준히 단타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20%는 벌 수 있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목표로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이번 페이즈 1 투자에서 실제로 한 2주 동안
단타로 거뒀던 수익률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럼 단타로 모든 손실을 복구할 생각은 왜 안 해보셨나요? 라고 하신다면, 내 손실률이 현재 50%라고 가정했을 때 그걸 다 메꾸려면 연속적으로 20% 수익률짜리 단타를 5번 이상 성공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으로 이 정도 수익률은 레버리지 상품으로 단타를 치지 않으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장은 정책 변경, 괴리율, 거래 정지 등으로 굉장히 레버리지 단타 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경험상 그리고 마음이 급할 때 섣불리 레버리지 단타를 치게 되면 오히려 기대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또는 미국장에서 밤에 레버리지 상품으로 단타를 치거나, 또는 미국장 6월 말주종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한 후에 유가가 50% 상승하길 기다리는 것인데요. 지금 유가가 17불이라고 하면 이게 25.5불 정도가 될 때까지 배팅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원래 이랬으면 그냥 원금 회복을 했었을 가격 상승인데 참 아쉽네요. 두 번째 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을 손절하고 남은 돈으로 원유, ETF, ETN이 아니라 주식 같은 다른 상품으로 변경을 하는 방법인데요. 적어도 롤오버 비용이 없을 것이고 유가 상승에 지금보다는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보단 오히려 유가 상승 시에도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가 상승에 베팅한다면 차라리 이 방법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 주식에 관해서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 올려놨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링크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대응 방안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유자금 또는 손절할 물량 일부로 꾸준히 단타를 치거나, 또는 원유 가격과 상관성이 높은 주식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포트폴리오 변경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투자자들이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이 뭐가 됐든 간에 말이죠. 오늘 말씀드린 생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므로 그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만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